보면 일단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부터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이 마용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던 당시였던 11월 26일 날 제청을 했고 국회에서 12월 27일 날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합니다. 네, 근데 그것을 또 임명하지 않고 뭐 여야 합의 뭐 이런 얘기 또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헌법 위반 아닙니까? 네, 위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7일 날, 그러니까 24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가결시켰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인정되기까지 63일 정도 걸렸는데 이때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탄핵 사유인 것이고요. 두 번째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을 그만뒀던 3월 24일까지 25일 동안, 다시 말해서 헌재 결정이 있은 이후부터 25일 동안 또 임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 다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특히 중요한 부분이 2월 27일에 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 미임명,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일 뿐만 아니라 선별 미임명이었습니다. 단순한 미임명보다 선별 미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고요. 왜 그러냐면 실질 심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2월 27일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선별적 미임명 행위가 구체적인 헌법상의 자기의무 위반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25, 6일간 계속해서 그런 위헌 상태를 방치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나중에 최종 헌재에서 결정하겠지만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공직자로서 탄핵을 시켜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뭐 우리 탄핵 사유가 근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위헌 위법한 뭐 행위만 있으면 탄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헌재가 이제 중대성 요건을 새로 만들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대한지 여부의 판단이 이제 문제되는데 이 케이스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서 말했던 그 국민의 신임의 배반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파면할 정도 중대하지 않다 한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요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서 위헌 행위를 결정한 것 이후에 계속해서 그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의 관점이 아니고 헌법소의 관점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인용이 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그 헌재 재판관 2명을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목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돼 있을 때 권한대행하고 이 이제 그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이후에 고리 상태의 권한대행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직무 정지돼 있을 때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종래의 인사나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현상 유지가 중요한데, 근데 대통령이 파면돼서 고리됐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정부는 과도적인 관리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일 내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 필요성 원칙, 한시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이 정부는 케어테이커 가버먼트입니다. 케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